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 2,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560만 원, 그리고 월 이자를 제외하면 순월세 447만 원이 남는 물건입니다. 무려 수익률이 이거 맞나요? 255%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 눈이 옵니다. 오늘 임장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임장을 하시고 법원 입찰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청주에 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동윤주택이라는 곳인데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독동 275-22번지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 2,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560만 원, 그리고 월 이자를 제외하면 순월세 447만 원이 남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물건이 월세도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도 너무 좋지만 또 온 이유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보통 위에 보면 호수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 빵빵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물건은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 원룸이 총 16개 호실, 공동치사장이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도 많죠. 그래서 수익률도 잘 나오는 물건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물건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너무 저렴합니다. 이 물건을 제가 주소를 찍고 왔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집원을 찍어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걸어서. 근데 도로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가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차가 지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걸어서 왔는데 오면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자마자 바로 물건 분석을 했는데, 일단 건물은 둘째치고요, 여기도 지금 도로가 있어요. 양옆에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좁긴 하지만 차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도로고요, 저쪽은 차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이에 우리 물건 건물이 있잖아요. 이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내덕동 813-3번지입니다. 토지 76평으로 국유지가 되어 있어요. 외부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쪽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내덕동 276-11번지라고 해서 토지 6평으로 해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떼진 않았지만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평 도로가 외부 도로랑 연결이 되어 있고 구구어랑 끊겨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이 도로가 없고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건축 허가를 득해서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물건이 그렇다고 해서 맹지냐? 또 맹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국어가 76평이 있었잖아요. 근데 차가 못 돌아오는 국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지만 맹지에 좀 가까운 물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여드리면, 이쪽이 이제 3차선 도로인데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도로가 저희 도로거나 아니면은 국어로 해서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핸드폰이라서 위치가 안 나오지만 이쪽이 지금 6평 정도가 지금 개인 토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다 빌려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 물건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라면 은행 대출 실행해준 담당자랑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건축가랑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고, 이 물건을 또 아무나 입찰하기는 좀 힘든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건지 앞에 왔습니다. 토지 면적은 52평, 건물 면적은 88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두 번 유찰돼서요, 감정가 대비 64%인 3억 1,3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3억 1,300까지 떨어졌잖아요. 수도권에 3억대 아파트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우리가 건물을 살 수 있다, 원룸 16개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에 임장을 오게 됐습니다. 외부부터 쭉 보면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 승인이 2010년 4월 2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14년 정도 됐거든요. 준신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노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중간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럽거나 너무 오래돼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건물 측면도 한번 보게 되면 실외기도 그렇고 전부 다 삼성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정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편함은 지금 호실은 따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광고지부터 해가지고 많이 쌓여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고 공실로 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뒷면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서 뒤쪽도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뜯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보니까 이쪽에 좀 문이 열려 있거든요. 내부가 보입니다. 지금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봤는데 딱 사이즈가 아담한 원룸인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뒤에 건물 있죠. 딱 봐도 이 도시가스가 어마어마시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원룸텔로 운영 중이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 자체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대신 개수가 많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미줄도 그렇고 먼지 쌓여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실로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로 천장을 봤었을 때 뭐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인테리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억대에 건물주가 될 수 있고 16개 원룸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가스는 여기 옆에 있네요. 다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개는 지금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만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덕동 275-1구인데요. 여기 도로도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여기가 뭐 지분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지분으로 해서 원래 여기까지 같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같이 안 나온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아담한 느낌은 들어요. 일단 입구부터가 제가 지금 키가 한 190 정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키 크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3억대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이구야. 305호, 206호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명도할 게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101호 부터 창고인 것 같고요.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로 총 원룸으로 해서 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실이고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저분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 아닐까요? 어차피 이거 다 떼버려도 청소할 건데 남들이 왔을 때는 뭔가 유전 건물 같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게 되면 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청소,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임대가 잘 맞춰지는지, 매매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제구역이 있는데 사람 심리가 또 통제구역이니까 한번 또 열어보고 싶잖아. 보일러실이네요. 부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문제 될 만한 것들은 안 보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타일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깨진 게 하나도 없는데 상태가 너무 좋다. 누수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고 깨끗하네요. 3억대에 다가온 건물이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도면상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201호 있죠? 201호가 공동치사장입니다. 현재는 아마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6개 호실이지만 실제로는 201호가 공동치사장으로 건축 허가가 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는 다 잠겨있고 통제구역은 다 열려있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누수의 흔적들이 보여요.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위에가 또 똑같이 통제실일 거란 말이죠. 위에 가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현장? 여기 조금 누수가 있네요. 2층에서 1층으로 새는 건 없는데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누수 다 흘러내린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가 금같네. 나머지 타일은 괜찮아요. 누수가 제일 큰 문제라서 3층에 안 그래도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2층에 원룸이 5개 호실 그리고 치사장이 1개였고요. 3층을 보니까 3층도 원룸이 5개 호실, 공동 치사장이 1개 호실로 도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했었던 이유는 건축물 장상을 봤었을 때 다중주택이든지 다가구주택이든지 가구수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지 않았었죠. 감정평가서상에 있는 도면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치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치사장을 굳이 2개를 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걸 차라리 하나 주거용으로 만들어서 세를 쓰면 되는 건데 왜 여기는 공동치사장을 2개를 놨을까?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2층이랑 3층이랑 도면이 똑같다고 감정평가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딱 와보니까 지금 도면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공동치사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에 방, 문, 구조 자체가 아예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면상이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공부 면적이 104.2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공부 면적이 80.28제곱미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 결국엔 3층이 더 면적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3층의 면적이 더 작은데 2층과 도면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감정평가사님께서 2층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3층 도면이다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가구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면에 감정평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급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처럼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왔더니 지금 구조가 다르니 이건 위반 건축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할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제가 이거는 추측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도면을 발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제가 예측한 게 맞다라고 하면 정말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3층 같은 경우에는 5개 호실이 맞아요. 공동 치사장이 없는 거죠. 5개 호실이고 지금 현황상도 보니까 5개 호실로 되어 있는 걸 봤었을 때 도면이랑 아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법 조객이라든지 이런 물건은 문제는 안 돼 보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발급받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301호부터 305호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겠네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지금 올라와서 좀 놀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누수가 심각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있으면 아유 기겁하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수가 있으면 이 누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내부 호실이 썩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안해서 입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봤었을 때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이걸 보고 도망갈 거다. 남들은 이걸 보고 입찰하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인드로 임장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누수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옥상을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상을 가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지금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문 열린다. 물이 지금 흥건하네요. 옥상에 올라왔는데 방수가 아예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은색들 있죠? 까진 건지 더러운 건지를 보려고 제가 문질러 본 거예요. 근데 문질렀을 때 이 때가 벗겨져요. 이게 지금 페인트가 안 된 게 아니고 더러운 게 묻은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방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보면 아우 야 이거 뭐야, 다 방수 까져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 하나 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여기 올라와 봤더니 이 벽 보이세요? 여기는 하얗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스며들었어요. 물이 다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나 이쪽 지붕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붕 같은 경우도 보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문제가 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비용 산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아예 다 방수포로 다 둘러버리던지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다 지금 젖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까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도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은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도 조금 까져 있습니다. 이쪽도 조금 더 방수를 좀 더 도포해야 되지 않을까. 바닥 상태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 건물과 끝 모서리 쪽, 이 모서리 쪽이 좀 방수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지붕은 문제가 없어. 그렇죠? 지붕은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서리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위치가 모서리 쪽 방향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지금 다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떴어. 그럼 그쪽 라인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옆에 라인 보이시죠? 딱 여기 2칸 정도. 여기만 지금 물이 딱 들어왔잖아. 딱 그쪽으로 해서 물이 지금 스며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황이 305호만 있기 때문에 한번 305호 눌러보겠습니다. 계세요?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전단지 보이시죠? 여기 전단지 없어요. 전단지가. 근데 전단지가 딱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24, 24, 24. 이사를 이제 가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전입일자가 12년이네요. 10년 넘게 거주하신 거죠. 내부를 제대로 못 봐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유령이에요, 유령 건물이라서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바로 다 임대 주면 되거든요. 명도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 수요죠. 우리 건물 바로 앞에 리빙텔이 있었잖아요. 원룸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수요가 있다라는 또 반증 아니겠어요? 한번 도시가스를 보려고요.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우리가 파악이 되니까. 다 열려있네. 여기도 열려있고. 와우. 다 열려있어. 다 열려있어. 최고인데. 다 열려있어요. 여기까지. 다 열려있어. 다 열려있어. 수요는 많은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타경 1975 사건이고요. 주소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75-22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감정가는 4억 8,900인데 지금 현재 2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64%인 3억 1,300만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5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8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도라서 지금 약 14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있고요. 좌측에는 청주경찰서, 청원구청, 우측에는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청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차량 3분 거리에 28년도에 예정인 청주시청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어서 수요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2010년 6월 16일 산림조합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보다 더 빠르게 전입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그대로 아무것도 인수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대지 63평, 연면적이 99평, 01년 준공이고요. 24년도 11월 8일날 4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는 10년씩이잖아요.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물건이 4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지금 우리 물건이 3억 1,300까지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물건은 대지 82평, 연면적 125평, 08년도 준공된 물건, 24년도 8월 16일날 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연식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토지라든지 연면적은 우리 거보다 좀 더 크니까 두 개의 물건 중에 가운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억 8천에 거래가 된 거는 9가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이 수익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면적 자체는 우리께 더 작지만 수익률로만 봤었을 때는 그 물건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실거래가를 드렸던 거는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이에요.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상업지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떼보게 되면 저희 물건 토지의 한 80%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20, 30% 정도가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서 제일 좋은 거 빨간 색깔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이 건물에 합쳐 있는 거예요. 토지 자체는 우리 물건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크가 굉장히 많은 물건이에요. 여러 가지로 좀 요소들이 많이 껴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물건을 낙찰을 쉽사리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게다가 토지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까지 또 깔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한번 분석해봐야겠죠. 일단 주변의 월세 시세를 좀 확인해봤는데요. 원룸 09년 준공으로 해서 한 200에 35 정도로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치사장 제외하고 16개 호실이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3,200, 월세는 560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가 64%, 요번에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저가 기준 한번 잡아봤습니다. 3억 1,3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은 한 8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약 2억 6,600만 원이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 법무비는 약 6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초기 실투자금은 5,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출 이자는 2억 6,600만 원, 5.2%로 계산해보니까 월 이자는 11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월세가 아까 얼마 나온다고 했죠? 560만 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월 이자 113만 원을 빼게 되니까 순 월세가 무려 447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을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실투자금이 5,300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아까 3,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회수를 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무려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2,100만 원 넣고 이자 다 빼고 매달 순월세 따박따박 447만 원이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수익률은 447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2,100만 원 해보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이거 맞나요? 255%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나 또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고 여러 가지로 또 페이크들도 많고 일반인들이 좀 풀어갈 수 없는 물건이다 보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적인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후에 매도할 때 문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도 가보시고 건축사 사무실도 전화해서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